네.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웰빙을 경험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도 욕구를 가진 존재고요.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죠. 물론 웰빙도 없죠. 동기상태 이론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웰빙도 경험하죠. 그 일상생활에서 내가 웰빙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하는 거. 일상생활의 마음챙김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스트레스 마음챙김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때 마음챙김하는 겁니다. 그럼 명상은 아니죠. 욕구생각을 비운 상태가 그거를 목표로 두고 하는 게 아니죠. 마음챙김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객관화죠. 고요히 호흡 명상할 때도 나를 객관할 수 있고, 이 닦을 때도 나를 객관할 수 있고, 걸을 때도 나를 객관할 수 있고, 청소할 때도 나를 객관할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나를 객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객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이 나를 알 수 있고 또 유익함이 큽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그 유익함은 매우 크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스트레스 마음챙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마음챙김은 마음챙김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객관합니다. 내가 이 닦을 때도 나를 객관할 수 있고 식사할 때도 나를 객관할 수 있고 대화할 때도 나를 객관할 수 있죠. 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이때 나를 객관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합니다. 과연 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뭐냐? 그게 분노, 우울, 불안, 그 어떤 내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그게 도대체 뭐냐? 특히 그 스트레스를 이제 객관화하는 건데요. 나의 객관화, 스트레스의 객관화 연결되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것은 세 가지 국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의 조건, 스트레스의 반응,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이 세 가지 국면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어떤 조건에서 열을 받나요? 불안해지나요? 우울해지나요? 혹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떤 조건에서 분노가 일어나나요? 그때 분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요? 말로, 몸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신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심장이 빨리 뛰나요? 어깨가 딱딱해지나요? 손발이 차가워지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소리 지르나요? 꾹 참습니까? 과거를 들춰냅니까? 원망을 합니까? 어떤 대처를 합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엣지 오브 투마로우 그리고 그라운드 호그 데이 영화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윤회해요. 매일매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반응, 똑같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내가 어떤 조건에서 화가 일어나는가. 일단은 그 조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기록하십시오. 마음 챙김한다고 가만히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하는 게 수행은 아닙니다. 수행은 3박자가 되어야 됩니다.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3박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스트레스의 3단계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그 조건에 대해서 깨어있기 바랍니다. 미끼를 물지 마세요.
미끼를 무는 순간 여러분은 낚싯바늘에 걸리게 됩니다. 불쌍한 상태가 되죠. 분노를 일으키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특히 요즘은 또 양육 스트레스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제대로 못 보내고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니까 그 엄마들이 뭐 평소에도 양육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시기에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 막 버럭버럭 그냥 뭐 야단치고 혼내고 저녁에는 또 반성을 해요. 내가 또 왜 그랬나? 난 참 못난 엄마인가 보다. 빵점 엄마인가 보다. 이러다가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엄마 밑에 자라가지고 아이들이 뭐 나중에 자존감도 못 갖게 되고 사회생활을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날 낮에는 또 버럭버럭 화를 또 내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나빠, 반반. 나빠, 반반. 낮에는 버럭버럭하고 밤에는 반성한대요. 도돌이표죠, 도돌이표. 엣지 오브 투마로우. 그라운드 호그 데이. 엣지 오브 투마로우의 그 주인공처럼 톰 크루즈처럼 분연히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 그라운드 호그 데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만 그 주인공이 이제 자살 시도를 그만두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잖아요. 멋지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특히 마음사 이론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여러 나가 있어요. 여러 나를 인정하시면 힘들어하는 나를 인정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나를 오히려 보듬어 주게 됩니다. 내 안에 여러 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양육 스트레스에서 현명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마음사의 이론을 여러분이 잘 묵상해보고 숙고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음 챙김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 미끼를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욱하는구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조건, 미끼,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미끼다, 미끼구나. 미끼라는 말을 오늘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덥석덥석 무는 미끼가 뭔지,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 미끼가 뭔지를 잘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그 조건이 뭔가, 그 조건에 여러분은 똑같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조건을, 미끼를 알아차리면 저거는 진짜 먹이야.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미끼야. 이건 먹이가 아니야. 내가 물면 낚싯바늘에 걸리고 내 인생은 종치는 거다.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를 써도 괜찮아요. 아이가 어떤 상황, 혹은 내가 어떤 때, 내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예를 들면 아침밥을 못 먹었을 때 내가 아이가 똑같은 행동이더라도 내가 버럭 화를 내는구나. 아니면 그 전날 밤 잠을 잘 못 잤을 때 이렇구나. 그 조건을 사전 자극, 그 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사전 자극, 내 내면에서의 자극, 조건, 또 외부적인 조건, 아이들의 행동, 또 남편의 행동, 부부 관계의 경우에는 그거를 적어놔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잠을 잘 못 잔 날은 조심해야죠. 자기 스스로가 인터랙션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거나 마음 챙김의 레이더를 최대한 높게 켜고 있거나 더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구성주의. 만들어지는 그 박조건의 그 선행 조건을 잘 보세요. 그 선행 조건이, 스트레스의 선행 조건이 바로 미끼입니다. 미끼. 미끼는 먹이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는 거다. 미끼다. 분명히 알아차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버럭으로 가지 않습니다. 화에 대해서 참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화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화에 끌려가는 거죠. 화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길이죠.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평소에는 없어요. 처음에는 약해요. 초보자는 약해요. 그게 강해지면은 한 번에 딱 보는 것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한 힘을 기르면서 동시에 그 수행의 삼박자, 평소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고요히 하시고요. 그래서 그 고요한 마음의 힘을 좀 기르시고요. 그래서 금방 또 호흡을 통해서도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긍정심리, 욕구 생각을 잘 쓰셔야 돼요.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욕구 생각을 잘 쓰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잘 다루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도 몇 번 나왔죠? 뭘 바래? 남편과의 관계든 아이들과의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내가 뭘 바라길래 무슨 욕구가 좌절됐길래 내가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나? 내가 아이들에게 진짜 바라는 게 뭔가?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는 게 내가 바라는 건가? 그런데 뭐 정신은 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뭐 서울대 나오고 변호사 됐는데 아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자녀의 행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현명한 답이 나올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바라는 게 결국 뭔가? 내가 내 인생에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뭔가? 내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뭔가? 바른 이해. 그건 숙고를 해야 돼요. 명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곰곰이 숙고해 봅니다. 뭘 바라는가? 그럴 때 통찰이 올라옵니다. 네. 명상 마음 챙김만으로가 아니라 욕구 생각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밑에 나온 성장 동기. 내가 성장의 동기가 있을 때 그 어렵지만 내가 꿋꿋하게 견딜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죠. 그때 공부할 때 내 알미 깊어지면서 성장하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에 대한 통찰이 오고 또 관계가 좋아지고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디지만 성장의 동기를 분명히 확립하고 나갈 때 우리 성장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심리의 또 중요한 부분이죠. 감사와 자비. 생활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와 자비, 자기 감사, 자기 자비. 또 당연히 내 가까운 배우자,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한 그들에 대한 감사. 늘 내가 바라는 내 욕구의 눈으로만 자녀를 보지 마시고 이미 자녀들이 나에게 충족시켜주고 있는 욕구들. 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욕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충족된 그런 욕구들.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 아이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또 좋은 장점도 많을 겁니다. 근데 늘 모자란 것만 보고 있으니까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해요.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해요. 평소에 충족된 동기를 다시 재활성화하는 감사. 동기 충족을 재활성화하는 게 감사지 않습니까? 감사. 나에 대한 감사.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그건 묵묵히 묵상하는 겁니다. 가만히. 그렇지. 그렇지. 내 주의를.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부정편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감사의 주의를 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선택적 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정편향성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묵상을 종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의 기원, 특히 그 심상법을 잘
활용하시면서 나의 환한 모습, 행복한 모습, 또 자녀나 남편의 밝고 건강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 행복한 모습, 또 성장하는 삶을 건평행성,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자주 기원해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쌀독에서 인심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자비, 타인자비, 자기감사, 타인감사를 평소에 해서 마음의 곳간을 채우십시오. 마음의 곳간을 채워두면 웬만한 일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곳간이 비어 있으면, 내 마음의 쌀독이 비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명상, 또 감사, 자비 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곳간, 마음의 쌀독, 마음의 곳간을 좀 채우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 동기와 함께 우리가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관찰하는 게 또 재미있기도 해요. 좀 우리가 탐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해도 어떤 품목을 하면 좋을까? 어디가 몫이 좋을까? 연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도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잘 사는 삶, 정말 그 마음의 행복을 위한 그 면에서는 연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탐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도 그럴 때 깊어지죠. 나에 대한 객관 아닙니까? 마음 챙김이 바로.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알게 되면서 또 재미있고 배워가는 재미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재미도 있고 내가 변화하면서 내 행복이 증진되는 그러한 즐거움도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기 바랍니다. 그 첫 출발이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죠. 있는 그대로 보고 객관화하고 그러면서 욕구 생각을 쉬고 쓰는 명상과 긍정심리의 그러한 그 마음 기술을 함께 써서 이 수행의 삼박자를 잘 사용해서 성장과 행복의 삶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 믿기 잊지 마십시오. 이 출발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또 반반, 나빠 반반, 낮에 또 괜히 버럭하고 밤에 반성할지 모르죠. 요 첫 단계를 잘 마음 챙김으로 유념하시고 써놓으세요. 정확하게 내가 어느 때 그런 분노의 스트레스, 버럭의 스트레스가 이뤄지는지 잘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미끼를 잘 연구하세요. 요렇게 생긴 놈이야. 요렇게 생겼을 때는 요건 미끼야. 요건 먹이가 아니야. 그래서 미끼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끼다. 딱 머릿속으로 미끼다. 이렇게 한번 소리치십시오. 그러면 습관적인 내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 불건강한 행동을 멈출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스탑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3분 명상한 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